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주요 종단들이 기후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항일투쟁과 문화체육운동을 이끈 불자들을 발굴하고 업적을 기리는 선양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보인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를 제자리인 오대산으로 환수하기 위한 활동이 본격화됩니다. 월정사와 강원도, 시민사회단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환수위원회가 출범해 환수운동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계종의 서울과 수도권 지역 사찰들로 구성된 직할교구 신도회가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주요 사업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에 나섰습니다. 직할교구 신도회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원만한 진행과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경주 남산에서 성지순례를 갖기로 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스님들의 전문성과 전법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구니 수행도량 수원복령사가 계율과 불교윤리를 주제로 스님들을 위한 연수 교육을 마련해 주목됩니다.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에 의해 불교 수행법인 선이 한반도에 전래된 지 올해로 1200년을 맞은 가운데 내년에 봉암사 세계 명상마을에서 간화선 대법회가 봉행됩니다. 세계적 IT 기업에서 선 부스가 등장한 가운데 봉암사 세계 명상마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 주요 종단들이 지구촌 차원의 재앙인 기후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항일투쟁과 문화, 체육운동을 이끈 불자들을 발굴해 업적을 기리는 근대 불교인 선양 사업을 진행합니다. 첫 소식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불교종단 협의회가 기후 환경 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사회 분야별로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이어 사찰 환경 개선 운동을 벌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각 종교계에서 불교도 물론 거기에 포함됩니다만 TFT 뿌려달라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길 부탁을 하는 그런 점도 있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두 개가 하나 결집이 돼서 이 사업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승재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는 회장단 상임이사 등 스님 6명과 학계 전문가, 불교 환경활동가 등 재가 5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됩니다. 임기는 2년으로 다음 달에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종단협은 또 근대 불교인 선양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말 일제강점기에 항일투쟁을 벌이거나 문화체육운동을 이끈 불교인이 대상입니다. 업적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후대에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불교도들을 발굴해 불교의 사회공헌 기여를 알리고 위상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정부 예산은 1,400만 집보로 하고요. 자부담 400만 원을 기대서 1,800만 원을 들여서 3개년 계획으로 우리 근현대 불교인들 선양 사업을 하겠다는 안입니다. 올해부터 후년까지 선양 사업을 진행하는데 근대 불교인명 사전을 발간하고 이들을 기리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열악한 협회 사무처 공간은 소회의를 비롯해 한일 불교 이사회도 개최가 가능하게끔 새롭게 꾸밉니다. 본회 임원들께서 방문 시 차단 및 논의 공간을 필요하고 또 평소에는 소회의실 및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종단협은 제8차 한국 불교 지도자 성지순례를 오는 9월 울릉도와 독도에서 열어 현지 불교 역사를 탐방하고 독도 수비대를 격려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강창일 일본 주재 한국대사는 한국 정부는 올여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지난 14일 이란 의원 연맹의 대사 부임 축하연에서 일본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고 한반도 문제와 지역 내 그리고 국제적 현안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사는 최근 한일 관계 악화가 경제 협력, 민간 지자체 교류를 비롯한 제반 분야 협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68% 이상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는 결과를 거론하면서 국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보인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 환수를 위한 기획보도 세 번째 순서입니다. 월정사와 강원도, 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들과 강원도민들로 구성된 범도민 환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환수위는 앞으로 강원도민들과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 환국 이후에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록과 의궤를 오대산으로 찾아오기 위한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2006년 환국 후에도 15년째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록과 의궤를 오대산으로 돌려놓기 위한 오대산 사고본 조선 왕조실록 의궤 범도민 환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의지를 모아 15년 넘게 고난에 가까운 과정을 통해 추진해오고 있는 실록과 의궤의 완전한 환수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온 도민의 열정을 함께 모으고 또 범 국민의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약탈됐던 문화재가 다시금 한국하고 이 오대산까지 오는 이 길을 분명히 열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념스님, 김동호 이사장, 조정래 작가, 김헌영 강원대 총장,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한왕기 평창군수 등 7명으로 구성된 공동위원장들은 출범식을 통해 결의문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한 환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고향을 애타게 그리던 실록과 의궤가 평창 하늘 아래 그때 그 벽, 그 바람, 그 체온 속에서 어여쁜 비단 옷을 입고 돌아오도록 모두가 결연히 마음 합쳐야 합니다. 정부가 지역의 문화재를 서울의 박물관 수장고에 모아놓고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문화격차 해소와 고유문화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출범식 후 위원회는 박물관 전시실 등을 돌아보며 복제본만 전시되어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고 특히 최첨단 시설들을 갖추고도 텅 비어있는 수장고를 둘러보며 다시 한번 환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의궤실록이 영원히 잘 보존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의미로 수장고 시설을 이렇게 잘 만들어놨잖아요. 의궤실록이 빨리 돌아와서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생겨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환수위원회는 조순전 부총리와 국회의원, 범종교계, 조계종 중앙신도회, 평창군 전 사회단체장, 강원도민 등 모두 800여 명으로 구성돼 오대산 사고본 실록과 의궤 환지 본처 실현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조계종의 서울과 수도권 지역 사찰들로 구성된 직할교구 신도회가 종단의 핵심 과제인 백만월력 결집불사의 주요 사업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직할교구 신도회는 백만월력 결집불사의 원만한 진행과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마애부처님이 모셔진 경주 남산에서 성지순례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6월과 9월, 10월에 시행되며 천수경과 금강경 독송, 다란이경 108독, 108배 등을 하며 열암곡에 엎어진 채 땅을 보고 있는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원력을 하나로 모을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직할교구 임원단들은 지난달 25일부터 1박 2일 일정의 현장 답사를 통해 열암국 부처님을 친견하고 통일신라시대 8세기 후반에 조성된 신선암 마애보살 반가상과 칠부람, 불국사와 토암산 석굴암을 차례로 순례했습니다. 지난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진공당 탄성대종사 열반 21주기 달해제가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에는 법주사 선덕 함주 스님과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문도 대표 도공 스님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공 스님은 대종사의 가르침과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 더욱 수행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탄성 스님은 지난 1944년 금호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고 법주사 주지를 거쳐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조계종 개혁회의 상임위원장 겸 총무원장을 맡아 종단 개혁 작업을 이끌었고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00년 원적에 들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스님들도 전문성과 전법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구니 수행도량 수원 복령사가 계율과 불교 윤리를 주제로 스님들을 위한 연수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올바른 윤리 기준과 불교적 경제관념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김연교 기자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수행도량 가운데 하나인 수원 복령사에서 연수교육을 받기 위해 스님들이 모였습니다. 복령사 금강유락승가대학원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마련한 연수교육의 주제는 계율과 불교윤리, 이른바 미투 운동을 불러일으킨 성폭력 사건 등 우리 사회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과 왜곡된 윤리의식을 바로잡기 위한 불교적 해법을 찾아보기 위한 강의가 펼쳐졌습니다. 송광사 전 유락승가대학원장 도율 스님과 복령사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율주 적연 스님이 강사로 나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풀기 위한 대안으로서 불교의 계율과 윤리 기준을 토대로 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소소한 강의 내용은 이제 주로 우리 모든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에 대한 논리가 과연 우리 윤리에 타당한가? 그리고 그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윤리 기준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췄고, 불교에서 바라본 올바른 경제관념과 불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이른바 행복경제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부처님의 경제관념은 단순히 재물을 모으는 것을 넘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보시하는 현대적 기업 윤리와도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율주 적연 스님은 자신의 수입을 4등분해 생계 유지를 위해 쓰고 자기 개발을 위한 재투자와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하되 4분의 1은 승가와 이웃을 위한 보시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상대방도 그러한 이익을 주고 자기가 가져와야지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윤리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첫 번째 강의의 타이틀 주제가 공유윤리라고 정한 겁니다. 이번 연수교육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라는 힘든 현실 속에서 수행의 근본이자 불교의 근간으로 여겨지는 계율의 올바른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과 기후재앙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모두 절제의 부족으로 인한 가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부처님 계율 사상을 더 넓혀 실천해서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조계종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최초로 세운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이 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세종학당 운영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조계종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은 탄자니아의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이 정부가 주관하는 세종학당 운영기관으로 새로 선정돼 오는 7월부터 6개월 동안 보리가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종학당이 시범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이를 위해 25명 정원의 한국어 초급과정 2개 반을 개설하고
일주일에 3시간씩 모두 15주 과정으로 운영하고 추석맞이 한국 전통놀이와 음식 나눠 먹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내년부터는 한국어 교육을 탄자니아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한국어 초급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위해 중급반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가 한반도의 불교 수행법의 근간인 선을 전한 지 1200년이 되는 해로 내년 봉암사 세계 명상마을에선 간화선 대법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적 IT 기업에서 선 부스가 등장한 가운데 봉암사 세계 명상마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세계적 IT 기업 아마존의 명상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회사 이름에 선을 뜻하는 젠을 결합한 아마젠입니다. 미국은 서구에서 최초로 선원이 세워졌으며 1970년대 선 열풍이 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그 중심지로 이제 선은 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The first place they got together was Tassajara, 1967, first Buddhist training monastery. So I see this as a global phenomenon, and when we went to Africa to do our youth summit there, we had an African Buddhist teacher, and so many of the Africans said, please come to our country and teach meditation. 선은 1200년 전 우리나라에 전래됐고 봉암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 선불교의 중심지로 꼽힙니다. 조계종 전국선언 수자에는 지난 2012년 간화선 세계화 등을 지원할 재단 법인을 설립했고 법인을 통해 봉암사 세계 명상마을을 추진했습니다. 2018년 기공식을 거쳐 올해 완공될 예정인 세계 명상마을은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 세계적 명상센터 탐방 경험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건물도 봉암사는 전통, 우리 새 국제선센터는 이 현대적인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두 것이 이제 조화를 이루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할 거고요. 초대 선원장 각산 스님은 불교가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하며 인류 정신 문명을 이끌어 왔듯이 세계 명상 마을 또한 그러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3차 불사로 무문관과 꾸띠 불사를 추진해 남방과 북방 불교, 실창과 교학을 아우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명상 마을에서 세계인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금 여기 참석한 모든 이제 선성 또 어른들도 상호 연결이다 해서 이제 힘을 실어 준 것입니다. 21세기 인류 정신 문명의 대안이 되고 있는 선이 봉암사에서 세계인들을 맞이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장애아 자녀의 학부모들이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에 맞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힘을 모으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내 다름은 결코 틀림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서울 강서구에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를 놓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눈물겨운 외침이 시작됐습니다. 특수학교 설립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주민 토론회장에서 한 어머니가 무릎을 꿇자 다른 어머니들도 함께 무릎을 꿇은 채 자녀들을 위해 특수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 서진학교가 지난해 문을 열었고 올해 초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서울에 18년 만에 특수학교가 설립되기까지의 과정과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이 지난달 개봉됐습니다. 영화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까지 꿇어야 했던 이유를 전하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 부모들의 용기 있는 행보가 잔잔한 감동과 울림을 주면서 영화 학교 가는 길은 올해 개봉한 다큐멘터리 최초로 관객수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거의 집 아니면 학교 이 두 가지 영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더 좋은 그 발달장애 친구들에게 맞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점들이 너무나 제한적으로 또 이렇게 미약하게 제공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좀 감독은 그러나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 아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합니다. 사회복지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특수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삶은 또다시 개인의 몫으로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뭔가 비장애인과 함께 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되는데 어쨌든 어렵게 학교 교육을 마치더라도 대부분의 발달장애인들이 다시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다른 고립이 시작되는 거죠. 영화 학교 가는 길은 형편이나 수준이 다르고 사고방식도 서로 다르지만 다름은 결코 틀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새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라든지 사회적인 수준이 좀 맞지 않으면 더 이렇게 벽을 치고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하기가 어떻게 보면 더 좀 용이해진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나와 형편이나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사람들하고 그래도 함께 좀 어울릴 수 있고 마음을 열어야만이 저는 뭐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영국 코널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와 오스트리아, 스페인 국빈 방문 등 6박 8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내일 귀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정상 지위로 참석해 코로나19 대응의 모범국으로서 위상을 확인하고 각국 정상들을 만나 백신 협력,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백신 허브 국가로의 도약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 전 분야에 디지털 방식이 도입됩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2030 계획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 대국민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데이터 축적과 관리 방식의 전환, 디지털 대전환 생태계 강화 등 4가지 핵심 과제와 세부 과제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수도요금의 절반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용, 욕탕용 수전, 즉 수도 계량기 중 월 평균 300톤 이하를 사용하는 수전은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됩니다. 불교계 주요 종단들로 구성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가 지구촌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해 종단을 초월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회와 개인이 지향해온 삶의 방향과 방식에 대한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현실 인식 속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17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